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지, 가만히 있다 눈물 나고, 노래 들으면 눈물 나고, 애 보면 눈물 나고, 그냥 눈물 줄줄이야. 쉬운데 안 하잖아. 몰라서 안 해.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남편들은 딱 외우면 돼. 오늘 주제는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첫째 하나만 낳고 끝낼 건 아니잖아, 그지? 다음에 출산을 할 때도 산후 우울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영상 주제로 삼게 되었고,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불면증이랑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그리고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또는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 그리고 집중력이 부족해지고 결정장애가 생기는 그런 증상이 있대. 이런 증상들이 최소 2주 이상 우울 증상이 지속될 때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한대. 이 내용 중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었어? 이제 엄마가 되는 부담감이나 그거 다 있어. 지금 얘기해줬던 게.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다? 한 2주에서 4주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신경전달 물질인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관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니 뭐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 엄마들이 말하기로는 호르몬의 장난. 밥 먹다가 눈물 나고, 가만히 있다 눈물 나고, 노래 들으면 눈물 나고, 애 보면 눈물 나고, 그냥 눈물 줄줄이야. 눈물을 좀 흘리다 보면 내가 왜 울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가장 먼저 생기기 때문에 맞아. 그런 거라 갖고, 부담감 플러스 뭔지 모르겠지만 아기한테 미안함. 내가 왜 이러나.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게 산후 우울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맞아. 70-80% 정도가 이런 증상들을 경험을 한대. 별로 안 되네. 내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은, 거진 100%는 다 이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 첫째를 처음으로 출산을 경험했을 때 가장 심하게 오는 거고, 둘째 출산 때부터는 훨씬 그게 증상이 덜해진다고 하더라고.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 뭐 우울증까지는 안 갔지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다 필요 없어. 시간 이야기야. 시간 이야기야? 2주에서 4주 사이면 나도 모르게 낳고, 그때가 제일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기 낳고 제일 힘들 때야. 100일 지나면서 이제 천천히 괜찮아지는 거라 갖고 우울감이 지금도 있어. 근데 이거는 간간히 오는 거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우울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갑자기 이제 호르몬이 활성화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번씩 올 때가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우울증이니 뭐니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 때가 제일 힘들 때라서 그 시기랑 그냥 그 호르몬 장난 시기랑 겹쳐서 그런 거야. 그 시기 잘 지나가면은 잘 지나갈 것도 없더라고. 그냥 시간이 약이고, 그리고 주변에서 잘하고 있다 칭찬 많이 해주고, 지금 너무 잘 키우고 있다고, 그 옆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는 안 하면 돼. 시간이 약이 돼서 극복을 좀 하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약임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 그럴 때 해결 방법으로는 쉬어야지. 상담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 해결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공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 성향이 공감을 잘 못하는 성격이잖아. 도움을 많이 못 줬던 것 같아서 미안함이 많이 들고, 그런 공감들을 남편한테서 얻기 위해서는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최대한 털어놓고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해서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이 몇이나 될 것 같아? 거의 없을걸? 그냥 남편들은 딱 외우면 돼. 와이프가 뭐라 하면 네가 힘들었구나, 너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가 고생했어, 수고했어, 너한테 너무너무 고마워, 이거면 돼. 어떻게 보면 되게 쉽네. 쉬운데 안 하잖아. 몰라서 안 해.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 쉬운 세 마디의 말이 어려운가 봐. 그걸 안 해줘서 많이 섭섭했어? 그 사실 그때 기억도 안 나. 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근데 미안하지만 그때 기억이 안 나. 졸려 죽겠고 피곤하고 막 이런데 뭐 기억하고 앉아있어. 내가 어떻게 애를 키웠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외에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점차 생활 리듬을 찾아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규칙적인 생활은 할 수가 없지. 조금 어렵더라도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게 불면증이잖아. 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그 상태. 새벽에 뭐 좀 일찍 깬다거나 아니면 잠들기 전에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증상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활 리듬을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쉽지가 않고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정 안 되면 이제 약물 치료가 그렇게 또 나쁜 거는 아니니까 약물 치료로서도 극복을 많이 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 필요 없고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원인이 대부분 남편이거나 애기거나 시부모님이거나 친정 부모님이거나 가까운 사람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쉴 수 있는 만큼 쉬고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 그러면은 애 맡기고 나가야 돼. 누구한테든 애기 맡겨놓고 특히 뭐 남편이 됐든 누가 됐든 애 맡겨놓고 나가면 돼. 그 다음에 제일 친한 친구, 전화 받을 수 있는 제일 친한 친구한테 욕이란 욕은 다 하면 돼. 그냥 들어만 줘라. 너의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있겠지만 좀 들어만 줘라. 내 얘기에 호응만 해줘라 하고 그냥 욕만 디립다 해대고 새벽에 특히 많이 울거든? 그때는 그냥 울어. 우는 게 제일 좋아. 울고 애기 한번 보고 그러고 같이 옆에서 자면 돼. 그게 제일 좋더라고. 어쩔 수가 없어. 울고 나면은 좀 진정은 되니까 나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랑 비슷한 사람도 있겠지. 애기 한번 보고 남편 한번 째려보고 때릴 수 있으면 때리고 그냥 그때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남편이 미워. 어쩔 수가 없더라고. 남편이 가사를 너무 많이 도와준다. 그건 유니콘이니까 잘 챙겨 다니세요. 내가 많이 잘못했네. 이건 남편들도 근데 잘못한 거는 없어. 그냥 몰라서 그런 거지. 애를 뭐 2번, 3번 낳아봤어야지 뭘 알지. 2번, 3번 낳았는데도 모른다? 그 문제가 있는 거야. 처음은 다 몰라. 어렵고. 2번째 낳았을 때 잘해. 그럼 돼. 그리고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우울하다 그래가지고 더 딥하게 우울해지려고 하지는 말고 내가 우울하다 그럼 일단 몸을 좀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뭐든 잠깐이라도 움직이세요. 애기 냅두고 잠깐이라도 밖에 나갔다 오는 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남편을 육아에 최대한 많이 참여를 시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남편한테 애 던져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어. 나 너무 힘드니까 애 좀 봐. 이러고 뭐 해야 돼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알아서 하라 그래. 그러면 뭐 전화가 오든 뭘 하든 하면 돼. 전화도 받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커피 한 잔 탁 마시고 빵 하나 탁 먹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돌다가 집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지친 모습으로 어서와를 할 거야. 거기에서 이제 통쾌함을 얻는 거지.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한번 해보자. 그럼 오늘 여기서 끝. 끝.